최근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한 아들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는요, 이번 사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윤상현 교수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인천 송도 총기 사건, 먼저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생일 파티 도중에 갑자기 집을 나갔다가 자신의 차량에 있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네, 피의자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 2점은 버리고 아파트 밖으로 도주를 했는데 3시간 만에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요. 체포 당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사제 총열이 11점, 또 실탄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서울에 있는 피의자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서 폭발물을 찾아 제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아마 당시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 폭발물까지 발견이 됐다니까 더 아찔하게 좀 느껴지는데 네. 이 폭발물이 터지도록 그러면 설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다음 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 특공대의 보고에 따르면은 실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는 왜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걸까요? 네, 피의자는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 공간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내나 아들의 배려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자신에게는 굴욕과 고통의 공간이었던 이곳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단순히 이게 가정 불화라고 보기에는 참 무섭고 이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는데요. 경찰은 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교수님께서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사건의 동기는 단순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 사건 발생 직후에는 전문가들이 자격지심 또는 열등감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후에 본인으로부터는 아들의 경제적인 지원 중단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었고요. 예. 며칠 전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망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이유들이 서로 얽히면서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거군요. 네, 우선 그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를 이렇게 저질러서 이혼을 당했는데 예. 이후 누적된 열등감이나 무력감이 이런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요. 전부인 소유의 집에 얹혀 살면서 자신과 대조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전부인과 아들이 비교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피의자가 자신을 돌봐준 아내와 아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 피의자는 자기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책임을 이렇게 전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런데 사건 직후 가족들은 피의자가 열등감 같은 거 없는 사람이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피의자는 가족이 자신을 소외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네.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 사건의 원인을 두고 가정 불화다, 아니다. 피의자와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예. 저는 이 시각의 차이가 이 사건의 본질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의자는 가족들이 자신을 소외했으니 가정 불화라고 보는 거고요. 예. 유족은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으니 가정 불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피의자의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시각이나 사고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사건의 수법이라든지 가족 간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 피의자의 독특한 성격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뭐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 뭐 일상적인 반사회성이나 충동성 같은 것들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정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예.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또 남들한테 좀 과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들 그리고 복수를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나 손주에게도 총을 들이댔거든요. 예. 오로지 자기 자신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사제 총기나 폭발물까지 준비한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범행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제 총기나 폭탄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예. 피의자는 이를 통해서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이고요. 나는 이런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피의자가 왜곡된 형태의 자기애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무가치하게 느끼는 상황에는 강력한 그런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요. 피의자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보복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이런 이제 행동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망상적 사고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망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제 기능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처음에 이 뉴스를 네. 접했을 때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뭐 어디서 총기를 무단으로 탈취했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네. 이 피의자가 실제로 자기가 그 총기를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피의자는 유튜브로 총기 제작법을 그것도 익혔다고 하던데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살상 무기로 바뀌는 이런 상황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제 총기 예. 폭발물에 대한 규제 문제가 또 다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뭐 현재 개인이 뭐 완벽한 그런 형태의 총기나 폭발물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뭐 단지 살상력을 가진 총기와 폭발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음만 먹으면은 구매 가능한 재료들이 조합이 되고 이렇게 총기나 폭발물로 제작이 됐을 경우에도 충분히 살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이런 정보나 재료에 대한 접근 자체를 좀 더 규제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규제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다른 이제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규제가 이런 이제 좀 광범위한 규제가 정당하냐, 예.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은 이번 사건과 같은 현실적인 위험을 고려한다면은 시급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규제 강화 또는 이제 적절한 예방과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피의자가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야 범행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어요. 혹시 죄책감 같은 게 적용한 걸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이렇게 축소하고 예. 은폐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뒤늦게 이제 밝힌 것은 뭐 일반적인 그런 이제 경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고 뒤늦게나마 실토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왜 하필 낮 12시냐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주민들이 아파트에 가장 적게 머무르는 시간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맞춰놨다 이렇게 진술한 것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이것은 아마도 자신은 무관한 사람들까지 해치려는 그런 무차별 살인마가 아니다라는 이제 마지막 자존심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이건 이제 타인을 향한 그런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감정, 나는 나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최근 발생한 강력 사건들을 보면 고립된 중장년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혹시 이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고립된 중장년의 남성이라고 하니까 뭐 바로 이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예. 수년간 발생한 다수의 강력 범죄에서 고립된 중장년의 남성들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 남성들의 사회적인 상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인생을 이렇게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이렇게 상실을 하거나 그리고 또 뭐 자녀와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이제 고립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이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립과 함께 또 다른 대안, 내가 이제 뭐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극단적인 그런 이제 범행 수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회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 피의자가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나 손주에게도 총을 들이댔다고 전해주셨는데 때문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와 손주들의 정신적인 충격도 엄청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극심한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좀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면은 우선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자 그리고 아들의 지인까지 살해 시도를 했고요. 이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시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눈앞에서 남편을 또 아버지를 이렇게 살해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또 가해진 생명의 위협도 너무나 이제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외상 사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당장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뭐 기억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그런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외상의 경우에는 혼자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자들,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쉽지 않겠지만 꾸준한 치료로 조금이나마 극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윤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